아, 34번 질문입니다. 그 사막, 뭐 남극, 뭐 사해, 뭐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기후를 갖고 있는 그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지금 방금 극단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극단적이라는 말은 그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이에요. 보겠습니다. 가주어죠? 자연스러워 보일 거예요. to describe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describe가 나왔을 때 높은 확률로 이런 전치사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이제 뒤에 as가 있다면 얘가 이제 ASB 그래서 as가 마치 약간 등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환경 조건을 극단적이다라고 묘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죠. 어떤 뭐 극단적이고 뭐 가혹하고 benign이라고 하면 좀 뭐랄까 온화한 거 유일하게 긍정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아주 극심하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가 되는 뭐 인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분명히 지금 '이거 우리가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너무 극단적인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문장의 it은 뭐 인제 그 분석하기 좀 나름이겠지만 앞에 나오는 투부정사를 가리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언제 분명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럴 때 분명해집니다. Conditions are extreme.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정말 극단적일 때, 그죠? 환경 조건이 정말 극단적일 때는 이게 되게 명백해 보일 거예요. 자, 그게 인제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예시로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실 거냐면 meeting heat of a desert 사막의 그 한낮의 열기 그리고 남극에서의 겨울의 추위 1 번. 그다음에 the salinity of the Great Salt Lake 이건 뭐냐면 그 염도라고 합니다. 소금하고 연관이 있죠. salite 그치? 염도. 그 솔트 레이크니까요. 그레이트 솔트 호니깐 말 그대로 인제 소금 호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짠 그런 호수인가 봐요. 음.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에 but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인제 벗을 이어 놨죠. 벗으로 바로 이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지금 이렇게 인제 우리가 극단적이라고 묘사하는 상황이 되게 당연한 거 그죠? 당연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 this도 인제 연결점으로 항상 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후를 극단적이라고 묘사하는 것. 이것은 이걸 의미할 뿐이에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대절 동사 나왔고 접속사 that. 이러한 조건들이 are extreme for us. 자, 요거 기울어져 있죠. 형광펜도 기울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게 인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극단적인 거야. 여기서 인제 어떤 속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아 상대적인 거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콤마 찍고 기분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뭐 관용적 용법의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뭐 이런 거죠. 뭐뭐임을 고려하면 이런 의미였었어요. 고려해 볼 때. 그쵸? 우리의 어떤 특정한 생리학적인 특징 그리고 tolerance. tolerance는 이럴 때 어떤 내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견디는 속성이 있죠. 뭐 resistance 이렇게 가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생리학적인 특징 그다음에 이제 어떤 내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볼 때 극심하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후에 더 잘 견딘다거나 특정한 기후에 좀 더 취약한 점 그런 어떤 것들을 보인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To a cactus. 캡터스는 뭐냐면 선인장이죠. 선인장. 선인장에게는 여기서 끊어야 돼요. There's nothing extreme. 극단적인 게 전혀 극단적일 만한 게 없어요. About the desert condition. 그 사막의 기후 조건이 얘네들한테는 전혀 극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고서 인치가 왔어요. 요거는 이제 공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캡타이 선인장류들이 진화해 온 그런 이제 조건이죠.
nor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and의 느낌이에요. and 근데 이제 여튼 접속사가 있으니까 요거 다음에 이제 부정의 접속사가 먼저 등장을 하면서 뒤쪽으로 도치가 일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죠. The icy lands of Antarctica. 그러니까 남극에 어떤 얼음 덮여 있는 이런 땅도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 not extreme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an extreme environment for penguins. 그죠? 펭귄들에게는 극단적인 환경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not an extreme environment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가주어 구문 다시 등장하면서 게으르고 위험한 거야. 의미상주어 나왔죠? 생태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가정하는 것, 다음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게으르고 위험한 짓이지. 뭐라고 하는 거 있는 거냐면 all other organisms,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sense the environment, 환경을 느껴 in the way we do. 약간 same은 없지만 same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서 same이나 similar 같은 것들이 있어도 문맥상 통할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느끼는 대로 환경을 똑같이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가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런 거 나올 때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weather 같은 거 나오잖아요. 삽입각 무조건 세게 잡혀요. 문장 삽입각 무조건 세게 잡힙니다. 삽, 입, 각.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 부정적인 단어들이 앞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weather 이렇게 왔다면 그리고 여기 지금 should try 같은 게 왔다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shouldn't assume 같은 느낌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웨더는 뭐 인스테드나 레더 같이 오히려 뭐 그 대신에 이런 스타일로 이제 문장의 연결어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앞은 안 하고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나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동그라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슈드 동사 원형도 등장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지?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X가 나오고 이쪽에 이제 당연히 바람직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언급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런 문장이 이제 문장 삽입각으로 좀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장 삽입은요. 최소한 문장의 요건이 7문장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야 주어진 글 나오죠. 첫 문장 나오죠. 그다음에 1, 2, 3, 4, 5번 구멍이 각각 나올 텐데 5번 뒤에도 마지막 한 문장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앞뒤로 한 문장씩 있고 1번, 2번 사이에 하나, 2번, 3번 사이에 하나, 3, 4번 사이에 하나, 4, 5번 사이에 하나, 5번 뒤에 하나. 그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 주어진 문장까지 합치면 최소한 7문장 이상이 되어야 학교에서 이제 문장 삽입 문제를 냈을 때 뭐 맨 앞에 구멍이 뚫리거나 맨 뒤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7문장 정도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각이 좀 보이는 이런 세게 보이는 이런 지문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투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면 이건 정말 문장 삽입으로 혹은 이제 뭐 순서 맞추기 같은 문제로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위험한 짓이야라고 얘기하는 점에서 실제로 빈칸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빈칸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까지가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 이제 예시들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본론 같은 거지. 어떤 예시를 나타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컨대 이게 이제 인과관계처럼 정리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뒤에 결론이에요. Try to gain a worm's eye or a plant's eye view of the environment. 이게 뭐냐면 벌레의 시각이나 그지? 여긴 이제 여기서는 아이가 perspective 같은 느낌이에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뭐 point of view 같은 거 나와도 되고요. 뷰가 나오기도 했죠, 실제로. 그래서 벌레의 눈 혹은 식물의 눈으로 보려는 그런 관점을 이제 얻으려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눈으로 환경을 봐야 돼. To see the world as 여기서 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대로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인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여기선 이제 others가 other people보다는 other organisms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유기체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Emotive words, 이모티브는 감정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like harsh and benign,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가혹하거나 좀 온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과 같은 이제 감정적인 표현은 쉼표 나왔죠. 주어가 동사가 나오기 전에 쉼표가 나온다면 분명 어딘가에 쉼표 하나가 더 있을 거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뭐 뜨겁다 혹은 차갑다의 어떤 그런 것과 같은 상대성과 같은 그런 단어들 역시도 should be used by ecologists only with care. 오로지 신중하게 뭐 carefully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뭐 cautiously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relativities는 뭐 상대적인 것 뭐 혹은 뭐 상대적인 단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어휘들은 좀 조심해서 써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가혹하고 좀 이렇게 극단적이다 뭐 혹은 이제 '사람이 살 만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이제 뭐 이 환경에 오랫동안 적응해 온 다른 유기체들이 이걸 바라보는 이런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봐도 이런 형용사들은 상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사용할 때 조심해서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제 34 번의 이야기였어요.